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인성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헤드라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시장과 관련한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냉각의 증시가 올해 최고의 한 주를 보냈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셨듯이 미국의 3대 지수가 올해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주 금요일장을 정리를 해보면요. 미지근한 고용지표 그리고 또 임금 상승률 지표가 시장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준이 그토록 좀 바라던 유의미한 고용시장의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다른 경제 지표도 최근에 눈에 띄는 좀 냉각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덜 매파적인 연준에 대한 그 기대감은 선물 시장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CME 페드워치에 좀 따르면요. 오는 12월 달의 금리 인상 전망이 이제 10% 미만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시기 역시도 내년 5월로 기존 전망 대비해서 당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좀 긍정적인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하지만 이 금리 인하를 좀 전망한다라는 점은 연준의 부양을 좀 기대할 만큼 필요할 만큼 경기가 좀 좋지 않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슈와 관련을 해서 그렇다면 어떤 점을 좀 더 살펴봐야 할지 물음을 제가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배드뉴스는 시장에 좀 호재라고 좀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적당함의 의미는 어느 정도일까 탐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이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경기가 적당한 속도로 좀 하강을 해야 연준의 추가 긴축 없이 경기도 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적당함의 판단 기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결론은요. 결국 소비가 될 전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분기 성장률 지표가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었죠. 근데 그때 백악관에서 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 소비자가 가면은 미국 경제도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도 워낙 크고 그리고 또 이에 대한 또 믿음이 크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소비만 안 꺾인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단기 전망은 충분히 좀 밝아 보여요. 그 하나의 예가 당장 연말 쇼핑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뭐 11월 달과 12월 달에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를 한번 이 전망을 해봤는데 일단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3에서 4% 정도 이번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지난 10년간의 평균 증가율 5%보다는 낮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지난 뭐 2020년이라든지 2021년도에 팬데믹으로 인한 이제 보조금 효과, 그때 매출이 크게 늘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양호한 연말의 쇼핑 시즌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단기적인 소비 전망은 밝은 가운데 하지만 좀 체크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이 개시가 됐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신용카드 연체율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지표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에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미리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고용 부진이 증시에 좀 도움이 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하지만은 고용시장의 냉각 역시도 좀 전환점에 다다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소비와 결부시켜서 좀 체크를 미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회 법칙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경제학자 이름을 딴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법칙을 좀 살펴보면요.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이 지난 1년간의 최저 실업률보다 0.5%포인트 높아지는 시점에 바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실업률이 3.9%까지 올라갔는데 올해 최저 실업률이 바로 3.4%였습니다. 딱 0.5%포인트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뭐 복잡할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그널들, 과거의 또 히스토리로 보여주고 있는 법칙들도 좀 체크할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호한 어닝 시즌 역시도 시장에 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불안 요소는 없는지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살펴보셨듯이 지금 한 80% 넘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82%가 EPS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전망치를 넘어서는 순이익 지표를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실적 발표 후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익스피디아 등의 기업들이 그랬죠. 주가가 급등하는 기업도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어닝 시즌에 좀 지표가 나오고 있지만요. 이 전망은 좀 먹구름이다. 이런 내용을 좀 지적하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차기 분기 또는 그 이후에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기업 중에 전망치를 하회하는 비율이 지난 2019년 이후에 최고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S&P 500 기업들의 4분의 1 미만이 분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 절반 정도만이 연 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지금 지난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이렇게 가이던스를 주는 것을 꺼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빅테크들 역시도 실적이 좋았지만은 이 전망은 좀 좋지 않은 좀 불확실한 상황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이 불투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중동 전쟁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4분기에는 경기가 좀 짜게 식을 것이다라는 전망 등이 이렇듯이 가이던스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닝 시장과 관련해서 좀 더 살펴봐야 할 그런 이슈, 물음을 역시 던져봤습니다. 가이던스 부진 외에 체크할 요소는 없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가이던스가 부진하니까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순이익 전망치도 지금 빠르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속도가 좀 놀라운데요. 10월 한 달간의 S&P 500 기업들의 EPS 전망치가 무려 3.9%나 이 분기 마치는 그 시점 대비해서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수치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전 분기에는 0.1%밖에 이 하향 조정이 된 바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수치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2분기 이후로 최고의 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순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불안 요소, 지금 주가 반응이 좀 양호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닝 미스에는 시장이 좀 가차 없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전 2일과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의 2일, 그러니까 4일간의 주가 퍼포먼스를 좀 집계를 해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의 평균 주가 반응은 0.8% 상승으로 나타나면서 지난 5년간의 평균인 0.9% 상승과 비슷한 수준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실적이 전망치를 미스했을 때 주가 반응을 살펴보면은 5.2% 급락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 5년 평균이었던 2%대 초반대의 이 하락세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가혹한 이런 실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2분기 이후에 최악의 어닝 미스에 대한 주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 반응이 나타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빠른 4분기 이익 전망 하향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가이던스가 좋지 않은데 그나마 이전 실적이라도 좋아야겠죠. 하지만은 이적 실적마저도 전망치를 미스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업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영업이익이 40%나 점프를 했다.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말간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의 영업이익이 107.6억 달러로 나타나면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40.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금리 상승에 큰 수혜를 받던 이 버크셔의 사업이었다, 그리고 투자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이 단기 국채 보유 규모가 1264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동기에 930억 달러 대비해서 급증하는 모습, 단기 국채에 대한 투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는 모습이 이번에 감지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사주 매입을 이번에도 11억 달러 어치 정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속도가 계속 좀 둔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9개월 동안은 한 70억 달러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죠. 현금 보유가 1,572억 달러로 나타나면서 사상 최대를 이번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버크셔 해서웨이 역시 투자 손실이 좀 컸던 모습도 이번에 3분기에 나타나는데요. 3분기 241억 달러의 평가 손실을 나타냈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동기간 동안 약 한 12%나 하락을 했죠.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역대급 현금을 쟁여놓은 워런 버핏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버크셔의 이 현금 규모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거를 그 이전의 최대치 2021년도 9월 달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와 좀 대비를 하더라도 5.4%나 많은 사상 최대 수준의 현금을 쟁여놓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며칠 후면 3분기 30F 공시가 나왔죠. 그러면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세한 좀 포트폴리오 변화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도 이만큼의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것에서 몇 가지 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가 매수할 그런 뭐 기업, 투자처가 없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워런 버핏의 투자 철칙 1순위는 가치 있는 기업을 싸게 매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가치주의 대가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워런 버핏이 최근까지도 시장의 변동성이 큰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가치가 있으면서도 싼 기업들은 지금 찾아보기는 힘들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경제적 해자를 좀 구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이 지난 1984년 주주 서한에서 처음 썼던 그런 표현이 경제적 해자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진입 장벽을 쌓아놓고 있는 좋은 기업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기존에도 이제 꺼리던 성장주들에서도 지금 옥석가리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급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인플레이션 속에 뭐 떠오르는 그런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도 좀 미미하다. 이렇게 현금을 쟁여놓고 있는 함의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식 자체 그 투자 매력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에도 현금 보유 규모를 늘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슈퍼리치들의 좀 투자 동향과도 일치하는 그런 무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 초 기준으로 좀 봤을 때요, 전 세계 슈퍼리치들이 지난 2020년 이후에 최대의 현금 비중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비중 역시도 23%에 불과하면서 지금 보면은 21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를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현금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미술품이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슈퍼리치들이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또 일맥상통하는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워런 버핏의 무브라고 일부는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